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키트, 스코프독이죠, 그죠? 이 키트에 제가 처음으로 이 아크릴 페인트 도료를 한번 사용을 해 봤거든요. 근데 망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에나멜을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해왔거든요. 라카 캔스프레이나 이제 라카도 쓰긴 썼는데, 근데 이제 요즘 또 이제 아크릴 많이 쓰시니까 저도 뭐 한번 궁금해가지고 계기가 이제 모형 동호회 카페에서 이제 어떤 분이 그 러시아 전차에다가 그 이제 그린 계열을 칠을 하셨는데 굉장히 밝고 화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여쭤봤죠. 이제 실례지만 이제 혹시 사용한 도료가 이제 어떤 건 야수 있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바이오죠, 그죠? 바이오 여기 086번 이게 이제 그린일 건데, 그래서 이거를 쓰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타미야에서 나오는 그린 뭐 플랫 그린 이런 걸로는 그렇게 밝게 이렇게 화사하게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경험돼 볼 겸 이제 시도해보자 그래서 이제 구입을 했죠. 이 아크릴을 구입해가지고 이제 칠을 해보니까 에나멜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처음 시도해보는데 망했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고 제가 이제 도색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둘까? 확대해 보겠습니다. 도료를 제가 이제 이건 이제 뭐 전용 신도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물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수성 계열이니까. 그래서 이제 1대1 비율로 도로 1, 물 1대1 비율로 섞어서 이제 붓칠을 했습니다. 붓칠을 했는데 첫째는 건조가 너무 빨라요. 네. 그래서 에나멜로는 하던 그 감으로는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좀 더 키울까요? 제가 새로 산 책상 그 핸드폰 고정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단점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흔들려요. 이게 손 대면 그 단점입니다. 이렇게 이제 붓칠을 칠했는데 저도 붓칠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죠? 뭐 완전 쫓자는 아닌데 바르면서 말라가지고 이렇게 얼룩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또 바르고 한다고 해도 표면이 깨끗하게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사용한 도료는 이제 바이오고 바이오 전용 용제를 이게 사용하면은 좀 더 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저는 물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얼룩이 많아지고 이 붓자국, 그죠? 붓자국 흔적이 많아지면은 이 표면이 매끄럽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지금 얘는 뭐 밀리터리적인 성격이고, 그죠? 좀 거친 느낌도 있으니까 뭐 관계없겠지만은 이 상태로는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에어브러시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붓칠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 점을 좀 파악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좀 단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안 되니까. 위에 좀 대비를 해볼까요? 위쪽이 제가 이제 요 색깔은 이게 이제 그린 계열이지만은 이 스코프독이 좀 투톤이잖아요, 그죠? 크게 봤을 때는 투톤인데 위에는 에나멜이거든요. 에나멜. 근데 마찬가지로 붓칠을 했죠. 근데 붓자국이 없잖아요, 지금 에나멜은. 동일하게 붓칠을 했는데 아크릴은 붓칠 자국도 많이 나고 색상이 이렇게 화사하게 밝게 안 나오더라고요. 좀 그게 이상한 게 이 밑색 서페이스 밑을 보통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화이트를 했습니다. 화이트를 했을 때는 가장 이제 그 위에 덧칠했을 때 발색이 좋아야 되는데 그린이 이 색이 화사하게 나오지 않아 가지고 좀 실망스러웠다. 근데 제가 그 동호회 이제 카페 그분 장례는 이제 전차였는데 아마
이 색을 기본으로 해서 조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뭐 거기까지는 이제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이 색이면은 사실 그 타미야 무광 그린, 플랫 그린으로도 더 좋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뭐 돈만 버리고 그 비용을 치른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첫째는 건조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붙일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말했는데 지금은 좀 여기는 아직도 그게 있구나. 까졌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칠을 할 때 건조가 빨라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좀 뭐죠? 도막이 이제 좀 견뎌줄 줄 알았는데 손만 닿으면 까져버리더라고요, 이게 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 모퉁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좀 칠했는데 또 까졌네요, 이게. 그죠? 지금 이 상태가 뭐냐면은 너무 잘 까져가지고 반광 탑코트 마감재를 지금 올려가지고 보호를 한 상태거든요. 그것도 2번이나 올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이 굉장히 또 이렇게 번잡해져 버렸는데 칠을 했는데 너무 이게 도막이 약해요. 초점이 왜 이리 안 맞죠? 그래서 모퉁이나 이런 부분하고 뭐 이렇게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 끝부분, 이 도색. 어차피 이제 끝부분이 이제 평면적인 부분보다는 이렇게 좀 두께가 좀 얇게 되는 그런 성격이 있겠죠, 그죠? 근데 다 까져버리더라고요. 손만 대면 까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그 서페이스까지 뿌려줬는데도 밀착이 안 되고 이렇게 좀 뭐죠, 도막이 좀 약한 상태로 있으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탑코트를 올렸죠. 근데 잘 까져버리면은 이런 부분은 이제 이렇게 뭐죠, 뭐 웨더링적으로 그죠, 좀 까진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저는 괜찮다 하지만은 이제 까지면 안 되는 그 웨더링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죠, 매끈하게 이제 매끄럽게 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취약한 거죠. 너무 잘 까져버리고 이렇게 협착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러면은 이 에나멜이 우리 그 문방구에 파는 그 이제 뭐 수채화 물감, 그냥 일반 물감도 이제 종이에는 좀 이렇게 잘 붙지만은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에서는 잘 이렇게 일어나면서 까져버리죠, 그죠? 잘 안 되죠. 물론 우리 80년대 뭐 건담 마크도 이런데 제가 포스트 물감으로 부분 도색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걔네들도 물을 대지 않더라도 모퉁이나 이런 부분은 잘 까지고, 또 사람이 손에 이제 땀이 나기 때문에 습기가 살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간씩 이렇게 색이 이제 벗겨져 나가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모형을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편견이나 뭐 고정관념은 이제 물감하고 대비되는, 이렇게 칠을 하면은 잘 벗겨지거나 까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베이스로 깔고 있어 가지고 아크릴 도료도 페인트도 뭐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 까져버려서 그냥 물감 같아요. 그냥 일반 수채의 수정 물감. 그러면은 모형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오면은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다 상당히 비싸지거든요. 심지어 아트나이프도 일반 게 있고 모형용으로 이제 뭐 어떤 모형 브랜드 빨 부츠가 나오는 거죠. 그 가격 차이가 꽤 있습니다. 니프도 마찬가지고 붓도 마찬가지고. 물감 저기 좀 우리 미술용으로 쓰는 것하고는 이 바이오는 좀 더 이제 돈을 더 받는데, 이 용량이면은 그 돈값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그죠? 그래서 너무 잘 까져서 굉장히 실망스러워 가지고 이 탑코트가 필수인가 그러면은 이 작업을 할 때는. 그래서 그게 또 좀 단점이면서도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었다. 그래서 아크릴로 한번 갈아 넘어가 보실 분이거나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실 분들은 이제 막 버려도 되는 키트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보시고, 저처럼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업로드 하려고 이제 이렇게 공들여서 만드는 녀석인데 해보니까 뭐 2배로 좀 실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 까져가지고 약해가지고 약해 빠져서 이게 어떻게 모형용 도료로 볼 수 있을까. 다만 이제 그 뭐 치핑이나 웨더링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실제 어떤 차량이나 아니면은 뭐 중장비 혹은 뭐 군용 밀리터리 전차 뭐 아니면 농기계 트랙터나 뭐 경운기 등이 이제
금속 위에 마찬가지로 이제 도장을 해서 이제 보호를 하는 상태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제 이게 자외선이나 이렇게 받아서 이제 변색이 되고 또 이제 비를 맞고 그죠? 수분 혹은 공기하고 이렇게 접하면 산화가 되죠. 이제 철이 그러면 이제 페인트가 이제 뜨기도 하고 또 마찰을 통해서 이제 벗겨지고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치핑할 때 이렇게 이제 까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도 뭐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아는데 밑에 있는 밑색에다가 이 에나멜 밑색을 예를 들어서 이제 메탈릭 그레이 같은 걸 했다고 합시다. 그 위에 이제 이런 도료를 칠하고 사사사 긁거나 아니면 물이나 용제로 이제 이렇게 그죠? 이 페인트 부분을 좀 녹여내 가지고 표현할 때는 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까지는 성격이 특성이. 근데 기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도색으로 봤을 때는 이 도료 자체가 너무 좀 약해서 잘 까져서 맞지가 않다 성격에. 그래서 이 점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2번, 3번 계속 이렇게 여러 번 올려서 도막이 두꺼워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또 확실히 이제 이렇게 건조가 된다면은 좀 더 튼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에나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초벌해서 끝나버리거든요. 서페이스 칠하고 한 번만 칠하면은 웬만큼의 어떤 기본 그 발색이 나옵니다. 표면도 깨끗하고. 근데 2번, 3번 이렇게 올려대면 굉장히 그것도 귀찮은 일이죠. 손도 많이 가고. 그래서 경제성도 많이 그런 효율성도 떨어지는 게 아닌가. 2번째 단점이. 저는 그렇게 좀 약하다. 붓자국이 첫 번째는 붓자국 같은 게 너무 건조가 빨라서 많이 되고 2번째는 이게 도막이 좀 약한 것 같다. 3번째는 이제 뭐 이게 준비의 과정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좀 그래서 한번 인터넷 유튜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아크릴을 쓸 때는 그냥 일반적인 팔레트보다는 이제 약간 촉촉한 팔레트를 이렇게 세팅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 빵종이라고 합니까? 그 기름종이 같은 거 있죠. 그죠? 약간 반들한 거. 그걸 한 번 더 올리고 물도 좀 뿌려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습한 상태를 만들어주고 그 위에 이제 아크릴 물감을 이렇게 이제 좀 드러내고 붓으로 살살 펴바르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에나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바르면 되죠. 팔레트에 그냥 신내가지고 적당히 섞어가지고 그죠. 적당한 비율로 잘 섞으면은 한 번에 초벌만으로도 붓자국 없이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그런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세팅 것들이 너무 귀찮은 거죠. 우리 사실 귀차니즘 때문에 모형을 자꾸 프라탄만 늘어나고 이제 그죠? 자꾸 손이 좀 멀어지는데 그죠? 자꾸 이렇게 귀찮은 게 없고 자꾸 단순화되면은 계속 모형을 만들게 되고 그죠? 계속 접하게 되는데 계속 뭔가 늘어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하게 되면은 자꾸 모형이 멀어지는 계기가 되는데 이 멀어진다는 거는 뭐 일회성이나 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세팅할 수 있죠. 근데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크릴은 그런 걸 세팅해서 한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하시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 권장하시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정형화된 듯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찮기 때문에 아크릴은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요즘이 이제 요즘이라기보다는 한 번 써봐서 처음 시도해봤는데 다시 또 아크릴 또 사가지고 한번 제대로 도전을 해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스펀지 도색이나 이런데 뭐 좀 장점도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웨더링이라든지 치핑 그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효과를 줄 때도 뭐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에나멜 페인트하고 에나멜 하나 꺼내놓고 에나멜하고 얘의 차이는 크게 봤을 때는 냄새 때문에 일로 갈아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에나멜인 페인트나 이제 그 신너가 냄새가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냄새 안 나고 방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붓칠할 때는 얘가 좋다. 그래 좀 장점이 있으니까 일로 가시는 것 같은데 냄새 부분을 빼고 크게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그죠. 크게 개의치 않는다면은
굳이 에나멜 버리고 얘로 갈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뭐 어떻게 대회라든지 그죠? 어떤 아니면은 자기 작품을 이렇게 컬렉션하기 위해서 공들여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도료와 어떤 여러 가지 웨더링 등등 섀도잉이라든지 그런 기법들까지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어떤 도구가 필요하다면은 이제 이런 아크릴 같은 거라든지 뭐 락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유화 물감이나 그죠 그런 것들을 쓸 수 있겠지만은 취미로 이제 이렇게 색칠하는 그런 재미를 그죠 늘 즐기고 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발색이라든지 이렇게 컬러링 효과만 내준다면은 굳이 일로 갈 필요가 있나? 얘가 제일 간편한데 그죠? 그래서 저는 에나멜로 갈 것 같습니다. 얘는 뭐죠? 제가 모터라이즈로 지금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아직 좀 남았으니까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좀 웨더링을 좀 하든지 아니면 좀 보완을 할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 상태가 지금 이 상태는 뭐 제 기준에서도 널널하게 봐도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웨더링을 좀 하거나 해가지고 좀 완성시켜서 제가 모터라이즈는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얘는 좀 재밌는 게 이런 부분 보면은 이런 것들도 다 이게 통짜거든요. 그러니까 몰드로.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도 페인트로 붙었나 이렇게 가동식으로 다 이렇게 개조했습니다. 이게 다 커팅해가지고 공을 좀 들였거든요. 나름. 그리고 가동식으로 하고 인형도 이제 우리 뭐 지하 유격대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한번 장난치 볼 수 있게 손을 좀 보고 인형도 좀 이제 화이트로 이제 스페이스를 해놔가지고 좀 도색도 좀 할 생각이고 그죠? 요게 1:35 스케일이라 가지고 일반적인 밀리터리 스케일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SF적인 느낌도 이렇게 공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디스플레이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은 건조가 너무 빨라서 붓자국이 많이 남는다. 첫째, 둘째는 도막이 너무 약하다. 이게 협착이 안 되고 이게 잘 까지고 단단하게 그 피막이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탑코트 마감재로 지금 약간 보호해 준 상태인데 그것마저도 굉장히 번거롭다. 그런 거. 셋째는 이렇게 기본으로 되는 그런 절차, 준비 절차라든지 세팅 절차가 귀찮다. 귀차니즘 때문에 몰프라탐이 늘어가는 과정에서 도색을 매번 할 때마다 그렇게 세팅을 해야 된다. 너무 귀찮은 일이다. 그래서 가장 좀 단순화되고 간단하고 좀 귀찮은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에나멜로 하는 게 뭐 이렇게 초보라든지 그죠 입문자들한테는 맞는 것 같고 또 뭐 좀 쉽게 장기적으로 오래 하실 분들도 에나멜이 제일 붙이로는 좋은 도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뭐 경험담 말씀드리고 조만간 제가 이제 마무리 다 해가지고 모터라이즈까지 한번 시연해 보여드리면서 이제 한번 제가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